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주의 신비로운 비밀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우주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이유입니다. 우주선에서 하루를 보내면 지구에선 며칠이 지나 있다는 이야기를 SF 영화에서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과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별빛 사이를 날아다니며 시간이 왜 느려지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알아보면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주의 시계 속으로 뛰어들 시간입니다. 우주에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터무니없어 보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시계는 똑같이 똑딱거리는데 왜 우주에서는 다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에 숨어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우주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은 속도와 중력이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효과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며 왜 우주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겠습니다.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론으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일 때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시간 팽창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 팽창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물체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면 우주선 안의 시계는 지구에 있는 시계보다 천천히 똑딱거립니다. 이건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아인슈타인이 사용한 사고 실험을 떠올려 봅시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지구에 있고 다른 한 명은 빛의 속도 90%로 날아가는 우주선에 탑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은 1초마다 시계를 확인하는데 우주선 안의 사람은 그보다 느리게 시간이 흐르는 걸 경험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우주선이 빛의 속도 90%로 움직일 때 시간 팽창 비율은 약 2.294로 지구에서 1초가 지나면 우주선에선 약 0.436초만 흐릅니다. 이건 로렌츠 변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우주선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지는 거죠. 이제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증거를 봅시다. 1971년 과학자들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헤펠레 키팅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원자시계 4개를 준비해 2개는 지구에 두고 나머지 2개는 비행기에 실어 지구를 돌게 했습니다. 비행기는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날아갔고 속도는 약 시속 900km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쪽으로 날아간 시계는 지구 시계보다 59나노초 느렸고 서쪽으로 날아간 시계는 273나노초 빨랐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비행기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시간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비록 빛의 속도에 비하면 느리지만 이 실험은 시간 팽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죠. 특수상대성 이론이 속도와 관련이 있다면 일반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시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발표됐고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말합니다. 이를 중력시간 팽창이라고 부르는데 중력장이 강한 곳에선 시계가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 표면에서 1초가 흐를 때 우주 공간의 중력이 약한 곳에선 1초보다 약간 더 긴 시간이 흐릅니다. 이건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공간에서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중력이 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을 고무판처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고무판 위에 놓이면 그 주변이 휘어지죠. 지구는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태양 주위를 돌고 시간도 그 휘어짐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슈바르츠 실트 해로 표현되는데 중력장이 강할수록 시간 팽창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근처에선 시간이 극단적으로 느려져 외부 관찰자에겐 몇 초가 몇 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도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2010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과학자들은 2개의 원자시계를 사용해 중력, 시간 팽창을 측정했습니다. 한 시계는 지상에서 33cm 낮은 곳에, 다른 시계는 높은 곳에 뒀습니다. 놀랍게도 높이 차이가 33cm일 때 높은 곳의 시계가 약 10의 마이너스 17제곱초 빠르게 갔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는 지구 중력의 차이 때문이었고 일반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주에서 중력이 약한 곳에선 이 효과가 더 두드러지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우주에서의 실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 태양계를 벗어나면 중력이 약해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 팽창이 겹칩니다.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에서 약 400km, 상공을 시속 27,600km로 돈다고 해봅시다. ISS의 속도는 빛의 속도의 0.009% 정도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팽창은 하루에 약 0.008초 느려집니다. 반면 지구 중력이 약한 고도에 있으니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해 하루에 약 0.01초 빨라집니다. 두 효과를 합치면 ISS의 시간은 지구보다 하루에 약 0.013초 느리게 흐릅니다.
이건 아주 작지만 장기 임무에선 차이가 커질 수 있죠.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블랙홀 근처에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선 중력시간 팽창이 엄청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블랙홀 근처에서 1시간을 보내면 지구에선 7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의 시간 팽창 공식으로 계산되는데 사건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무한히 느려집니다. 실제로 외부 관찰자는 블랙홀에 떨어지는 물체가 영원히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지는 당사자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걸 느낍니다. 이 차이는 상대성의 핵심입니다. 우주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이유를 더 깊이 파보려면 빛의 속도와 중력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의 절대적인 한계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을 들이며 균형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 99.9%로 날아가는 우주선에선 지구의 1년이 22.371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속도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 시간 팽창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중력의 경우 일반상 대성 이론은 중력을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하는 힘으로 봅니다. 태양의 질량은 약 1.989 곱하기 10의 30제곱킬로그램으로 태양 주위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지구는 이 휘어진 공간에서 약 365.25일 주기로 돌지만 태양에 가까운 수성은 더 강한 중력시간 팽창을 겪습니다. 수성의 궤도에서 1초는 지구보다 약간 느리게 흐르고 이는 수성의 궤도 이상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1919년 일식 관측에서 태양 근처 별빛이 휘어지는 걸 확인하며 일반상 대성 이론이 증명된 것도 이와 연결됩니다. 이제 재미있는 상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 10년이 지나도 우주선에선 몇 달만 지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친구가 지구에서 늙어가는 동안 우리는 젊음을 유지할지도 모르죠. 또 블랙홀 근처에 캠핑을 간다면 하루 캠핑 후 지구로 돌아오면 수백 년이 지나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사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은 시간 팽창이 얼마나 극단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주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기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GPS 위성은 지구 상공 22,200km에서 초속 3.9km로 돕니다. 이 속도와 중력 차이로 위성의 시계는 지구보다 하루에 약 38마이크로초 느리게 갑니다.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GPS 위치가 하루에 10km씩 틀어질 수 있죠. 과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 이 차이를 보정하며 우리가 길을 찾을 때마다 우주의 시간을 조정하는 셈입니다. 이제 우주의 기원을 통해 시간을 더 생각해 봅시다.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됐을 때 시공간도 함께 생겼습니다. 초기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아 중력시간 팽창이 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며 중력이 약해졌고 시간이 지금처럼 흐르게 됐죠. 만약 우리가 빅뱅 직후로 돌아간다면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건 시간 팽창이 우주의 역사와도 연결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쌍둥이 역설입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 80%로 10년간 여행하면 지구에 남은 쌍둥이는 16.67년이 지나 늙어 있습니다. 이 역설은 상대성 이론이 시간과 나이를 다르게 만든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주 비행사 스콧 켈리는 ISS에서 1년을 보내며 지구보다 0.01초 젊어졌습니다. 우주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 더 실감하려면 블랙홀과 중성자별을 봅시다.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1.4배를 지름 20km에 압축한 별로 중력이 엄청납니다. 여기선 1초가 지구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고 이는 중성자별의 펄서 신호가 지구에서 관측될 때 시간 차이로 확인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은 시간 팽창의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느리게 가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고민해봅시다.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사실은 우주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며 더 멀리, 더 빠르게 간다면 시간은 우리와 함께 변할 겁니다. 어쩌면 미래엔 시간 팽창을 이용해 먼 별까지 여행하거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우주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볼 창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주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이유를 탐험해봤습니다. 속도와 중력이 시간을 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재미와 경의를 안겨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